예, 오늘도 이어서 말 잘하는 법, 글 잘 쓰는 법, 또 오늘 또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구성, 두 번째는 주제, 문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박은결 기자님, 네. 이인성님 좀 해놓는 스타일인가요? 어느 게 편하신가요? 준비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지 그러면 이제 5번, 15번, 25번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딱 눈을 한번 훑어보시잖아요. 그때 이제 눈을 안 맞춰주려고 고개를 딱 숙이고 눈 마주치면 걸리는 거죠. 맞아요. 제가 대통령 회장을 모셔보니까 이제 주로 대통령 회장이 얘기할 때 전부 머리를 박고 있어요. 받아 적는 척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질문할까 봐. 눈 마주치면은 질문해요. 내 말 맞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위험한 게 표정을 들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나 회장의 말에 약간 이렇게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고개를 갸우뚱한다던가. 좀 까칠한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의도치 않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어가 안 돼요, 사실. 근데 그 표정은 정확히 들켜요. 왜냐하면 그런 표정이 눈에 딱 띄거든요. 다 이렇게 리액션 좋고 다 이렇게 호응하는 분위기인데 한 사람이 까칠하면 네. 그 까칠한 사람이 딱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누적되면 위험해지죠. 큰일 나겠어요. 이 머리를 박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상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 박고 있는 레훈 씨, 어머, 걸렸다. 이 통성기도 할 때 부담 없어요? 대표 기도할 땐 준비를 많이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도가 듣기 아름다운 말을 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보고 읽는 대표 기도할 때 읽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외워서 하시나요? 보고 그냥 보고. 합니다. 예. 대부분 장로님들 그렇게 하시죠. 예.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정말 두려워요. 이런 강의는 하겠는데 똑같은 말하기인데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아내를 첫 미팅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4년을 사귀었어요. 이야. 4학년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 이제 장모님 되실 분이 한번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갔죠. 장모님이 권사세요. 권사님이신데 밥을 이렇게 차려주시면서 나보고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 제일 부담스러워. 감사 기도.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떠듬떠듬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내를 이제 만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아내가. 헤어지라고 그랬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기도를 들어보니까 사실 교회 나가는 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나갔는데 신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막 울고 불고 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일남일녀예요. 아들을 한 번 더 만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했는데 저를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이제 꽤 오랜 시간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 날 아내를 만났는데 정말 헤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날라리라고 그랬대요. 어떡해. 날라리라고 그래서 결혼 못 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남의 기도할 때도 이제 눈여겨 듣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기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더라. 구성 요소가. 그래서 구성으로 제가 말하고 구성으로 쓰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되게 이제 하면 감사하고 네. 찬양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감사하고 네? 패턴이잖아요,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이제 다른 패턴은 앞두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교회의 어떤 중요한 뭐 어떤 사역이라든가 일들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네. 이제 얘기하는 방식도 있고 사람 대상을 두고 뭐 수험생, 환우, 뭐 누구 나라.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나라도 될 수 있고 이 지역 사회 뭐 이렇게 하면서 대상을 중심으로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대상을 쭉 훑는 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구성이 있구나. 그러던 차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토우피란 말을 했더라고요. 토우피란 말이 영어로 뭐 플레이스 장소란 뜻이 돼요. 뭐 저는 뭐 그 히라버를 모르니까 하여튼 뭐 지혜의 장소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말 묶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하 원칙이 대표적인 말 묶음이래요. 그 묶음을 알고 있으면 말을 잘한다는 거야. 이 묶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쭉 연설문 쓰면서 뭐 축사, 기념사, 격려사, 치사 뭐 이 종류별로 다 묶음이 있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축사, 뭐 우리 누구나 어디 가서 이제 축하의 말을 건네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축사를 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1번 축하합니다. 2번 축하할 대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거나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3번 그 축하할 대상이 갖는 의미. 그래서 윤여정 씨가 상을 받은 그 상의 의미. 그다음에 4번 기대 표명.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표명하는데 그 방향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나도 지원하겠습니다. 나도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끝.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 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높은 사람이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말, 격려사라고 그러죠. 뭐 치사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격려하는 말도 1번은 그 대상이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나 업적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뤘다.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일을 이렇게 냈습니다. 얘기하고 2번째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번째로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해달라고 당부를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서 또 역시 나도 여러분께 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틀이라는 거죠. 모든 말에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를 알고 있고 그걸 빠뜨리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이 기본 구성 요소가 우리 그 잉어빵, 국가빵, 뭐 붕어빵 이런 틀이라고 생각해요. 그 쇠틀, 그 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틀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재료를 넣으면은 그냥 붕어빵, 잉어빵, 국화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료가 있는데 틀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한다든가 또는 자기 소개서를 쓴다든가 자소서를 쓴다든가 이거에도 다 기본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우리가 글을 쓰고 말을 하자. 이 다양한 구성 틀을 많이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자.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이것도 하나의 틀이에요.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그렇지.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 틀로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뭐 칼럼이라든가 또는 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진단 해법이라는 틀로 말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틀이냐면 어떤 현상 실태
현황을 나열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상이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지, 부동산 문제하면 부동산의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실태. 교육 문제하면 교육 문제의 어떤 현상, 실태, 현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쭉 나열하고 두 번째로 진단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진단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지? 이유를 찾아요. 그게 진단이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현상 진단 해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에 말을 담아서 또는 글을 담아서 쓰거나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성 틀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글을 읽을 때 자꾸 틀을 보게 돼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했는지, 어떤 틀의 내용을 담았는지,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런 틀에 담아서 말을 하는구나. 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저는 그 틀의 관심을 책의 목차로 자주 봐요. 책의 목차. 그 책의 목차에 책 한 권에 틀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 틀이. 거기에 이제 그 목차를 쭉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고 이런 틀이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나 또는 뭐 공직에서 이제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도 기본 틀이 있거든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뭐 1번에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짜는 것을 우리가 개요를 짠다고 그래요. 개요. 개요를 얼개를 세운다. 설계도를 그린다. 네. 그 1번에 뭐 2번에 뭐 뼈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세우기가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 단어들을 모았어요. 어떤 단어들이냐면 뭐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 효과, 실행 계획, 소요 예산, 뭐 예상 쟁점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75개를 모았어요. 그냥 책상에 딱 붙여놓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쓴 보고서나 이런데 중간 제목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뽑아가지고 모아놓고 보고서나 이런 걸 써야 될 때 그 단어를 쭉 보는 거예요. 그 단어 중에 골라서 아 1번에는 뭘 넣을까? 개요를 넣을까? 현황을 넣을까? 목적을 넣을까? 취지를 넣을까? 그 중에 골라서 1번을 넣고 네. 2번을 넣고 그렇게 개요를 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짜고 이제 그 글을 쓰는 거죠. 그 설계도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간 제목들을 잡으면 네. 그 밑에 빈칸을 채우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제목, 중간 제목들을 잡기가 어렵지.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빠진 게 있으면 윗사람이 부르죠. 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빠졌다. 응? 그래서 한 소리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구성으로 글을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제로 쓰기입니다. 주제. 이건 역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쓰라고 많이 배웠어요. 주제부터 잡고 써라. 맞아요. 제목이 나와야 그 그렇죠. 내용들이 나오니까. 거의 뭐 제목에 가까운 거죠. 주제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잡는 게 일이었어요. 글을 쓸 때. 네. 마지막 한마디만 기억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떤 말을 기억하게 할까? 내 글을 다 읽은 사람이 한 문장만 머리에 남겨야 한다면 어떤 문장을 남기게 할까? 그 한 문장, 그 한마디를 찾는 거죠. 그게 주제문이죠. 네. 근데 그거를 먼저 찾는 게 이제 그게 일이었어요. 그 한 문장은 그 한마디는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이 이렇습니다. 알아보니까 사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건 글을 쓰건 어떤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고 글을 쓰는 경우가 있죠. 네. 이 사실을 알리는 그 문장, 그 주제문을 보통 사실명제라고 그래요. 사실명제. 예. 두 번째,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가 글이나 말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가치명제라고 그런대요. 가치명제. 가치명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를 해보자고 건의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런 걸 뭐 기획한다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명제다. 정책명제. 그래서 주제문은 사실명제 아니면 가치명제 아니면 정책명제 셋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또는 말을 하기 전에 그 한마디를 찾는 거죠. 그 한 문장을 찾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로. 사실을 뭐라고 그럴까? 셋 중에 하나를 찾아서 이제 그 한 문장이 제일 앞에 나가요. 두괄식이 돼요. 말을 할 때도 제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알아보니까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대통령 찾아가서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뭔데? 이렇게 되면은 아 이래서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슨 문제인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이어서 이제 더 말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첫 마디에 딱 해봅시다. 그러면 뭔가 이심전심으로 딱 통해가지고 그래? 해보자.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말이 끝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두괄식으로 말을 탁 던져놓고 나면 헤매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괄식으로 맨 마지막에 그 말을 하려면은 그 말로 향해서 길을 안 잃고 가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앞에 툭 던져놓으면 그것과 관련된 말만 하게 되거든요. 관련된 말만 하니까 어디 벗어날 길이 없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닻을 딱 내려놨거든. 그러니까 막 떠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관련된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먼저 결론을 얘기해주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돼요. 결론이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데 들으면서 이제 자기 할 말을 준비하죠. 근데 쭉 뭘 얘기하다 맨 마지막에 결론을 턱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먼저 듣고 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이렇게 맞춰도 보고 나는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뭐라고 말해야지? 라고 이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두괄식이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사를 쓸 때 리듬은 맨 앞에다가 그거부터 탁 치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목에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제목만 읽고도 뭔 말을 하려는지 그렇지. 알 수 있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목 가지고도 잘 안 되면 그 밑에 첫 줄. 응? 리드문이 기사에서는 리드문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이제 보는 거고 그거에서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를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로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로 쓴다는 것은 주제문을 잡아서 쓰는 것이고 주제문과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것이고 샛길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주제문을 얘기하고 앞에 얘기를 잘했는데 네. 문제는 뒤로 갈수록 자꾸 할 말이 더 생각나요. 처음에 없던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에 가서 막 다시 얘기하고 막 생각이 나니까 길어져. 네. 질질질질 이게 안 끝나고 되게 말이 길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네. 예. 이게 이제 문단으로 쓴다고 했는데 이건 뭐 말하기에도 관련이 돼요. 어떻게 하는 건 딱 3단계로 하시면 돼. 문단으로 쓰는 거. 1번 1단계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카페에 가요. A4 용지를 늘 가방에 갖고 다녀요. 그리고 네임펜. 그래서 카페에 가서 A4 용지 빈 용지를 내놓고 할 말,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말을 나열해요. 뭐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하는 게 좋죠. 쓰고 싶은 말을 나열을 해요. 그게 1번이에요. 1단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뭘 홍보를 해야 돼. 어떤 제품이건 서비스건 뭘 이렇게 알려야 돼. 그럼 내가 이걸 뭘 쓰지? 그러면은 쓸 내용 중에는 이 제품의 일단 특징 같은 거 알려줘야 됐거든요. 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 그다음에 또 이 제품이 과거 제품, 다른 회사 제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다. 어떤 점이 좋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거 제품을 쓰면 뭐가 좋은지 또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한테 어떤 효용이 있고 뭐 어떤 혜택이 있다. 그 얘기해 줘요. 또 이 제품의 사용법 같은 거 네. 필요하면 또 그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죠. 그런 걸 이렇게 끄적끄적 낙서하듯이 쓰는 거예요. 이 제품은 뭐다. 이 제품을 쓰면 뭐가 좋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뭐가 다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1단계. 그럼 이제 2단계는 이제 저는 그때 노트북을 열어요. 그리고 내가 써놓은 문장들을 거기다 쭉 쳐요. 쭉 쳐. 근데 그 문장이 내가 쓰고자 하는 문단의 첫 문장이야. 그러니까 문단 하나를 가지고 문장 하나를 가지고 문단을 만드는 거야. 5개 문장이면 5개 문단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문단의 첫 문장은 내가 생각했던 문장이야. 아, 맞아.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 이 제품 이런 거야 해놓고 그 뒤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 소제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 키워드하고 내용을.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첫 문장이 문단의 첫 문장이 그 문단 글의 제목이 되는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집의 문패지 문패. 네네. 그래서 제 글을 읽어보면 쭉 문단의 첫 문장만 보면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굳이 뒤를 안 읽어도. 궁금하면 읽겠죠. 그러니까 내 글을 보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네. 문단의 첫 문장만 툭툭툭툭 보면은 전체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순서를 배열하는 거예요. 덩어리 순서, 문단의 순서를 그냥 내가 그냥 무작위로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고려하면서 또 할 말도 생각하면서 또 문단을 쓰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이렇게 시켜요. P, R, E, P로 써라. P는 포인트 주장해라. R, reason 이유를 대라. E, example 사례를 들어라. 다시 P, 재주장해라. 포인트 재주장해라. 이게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죠. 주장, 이유, 사례, 뭐 주장. 그래서 그 3단계 문단으로 쓰는 건 쓸말을 나열하고 그걸 가지고 문단을 쓰고 문단을 배열해라. 예. 이렇게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구성과 주제와 문단으로 써라. 뭐 이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기도문 같은 거를 그 이제 이번 주에 내가 대표 기도다 하면은 그 기도문 쓰는 게 사실은 부쩍 이제 그걸 부담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문을 쓸 때도 그 작가님 말씀처럼 어떤 중요한 것들을 탁탁탁탁 큰 제목으로 해놓고 그렇죠. 안에 세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그렇죠. 좀 그렇죠. 간결하게 정리가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되겠네요. 아까 첫 번째 거 구성 요소를 나열해 보는 걸로 네네네. 일단은 할 말을 나열해 보고 예. 세 번째 문단 쓰듯이 하나하나를 덩어리를 짓는 예. 거, 덩어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덩어리 순서를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걸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개요 짜기 방법을 말할 때도 좀 적용을 하려면은 좀 어떻게 좀 개요를 짜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개요짝에서 3가지를 가져왔잖아요. 네. 네. 구성, 뭐 주제, 문단. 이게 저의 개요짝이에요. 물론 이제 문단 안에도 3가지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이 개요는 이렇게 짜는 거예요. 대주제, 소주제. 이 소주제에 또 소주제. 새끼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요. 1, 2, 3, 4 이렇게 써놓고 네. 1번에 1, 1번에 2, 또 2번에 1, 2번에 2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짜죠. 번호를 정해가면서. 거의 글쓰기나 말하기나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거의. 그냥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렇게 써놓은 거를 글로 쓰면 글쓰기고 그걸 가지고 말하면 말하기죠. 말하기고. 아니 근데 진짜 순서를 이렇게 정할 때 글쓰기의 순서를 정할 때 정답이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작가님.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항상 달아야 되거든요. 제목을 달아야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랑인가 자랑인가라고 했을 때 사랑과 자랑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적어야지 해서 제목이 그렇게 임팩트 있게 나오면 내가 이제 마음껏 논리적으로 이제 펼치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방금 이렇게 사랑인가 자랑인가 이런 멋있는 제목이 떠오르면 제목부터 자꾸 써야죠. 맞아. 그게 일종의 이제 사실은
거의 주제문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쓰는데 또 어떤 경우는 나중에 다 썼을 때 좋은 제목이 떠오르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어떤 것은 잡고 쓰고 어떤 것은 마지막에 쓰고 또 처음에 잡고 썼던 것도 다 쓰고 나면 제목을 좀 바꾸기도 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있죠. 제목이 또. 워낙 중요하니까. 맞아. 기본적으로 제목은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 수 있고 또 좀 낚시성도 있어야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게 있어야죠. 호기심을 또 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시니까 훨씬 이 강의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갈수록 재밌어요. 예.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